선문 점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문고가 송하되 남전 왕노사를 찾아뵙더니 진주의 무란 다시 사사로움이 없구나. 번쩍 들어 시비하는 입을 막고 끊으니 설곡이나 양추는 초사가 아니라네. 문고 선사가 송을 이제 읊은 것도 조주 스님이 남전 선사에게 이제 법을 받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409칙에서 다루었는데 자, 조주 선사에게 어떤 중이 물었다. 그 문제였거든요. 조주에게 이제 중이 묻습니다. 듣자옵건대 화상께서는 남전을 몸소 배웠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선사 이르되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중이 조주선사를 만나서 남전을 몸소 배웠음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뭘 얻으려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조주선사가 뭐 그렇다라든지 그렇지 않다라든지 옳다 그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남전 선사의 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묻는데, 만약에 남전 선사의 법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자신을 좀 저버리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받을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남전 선사의 법을 내가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스승을 저버리는 일이 되거든요. 법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주선사의 입장에서는 뭐 법을 받았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법을 받지 않았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법을 받았다라든지 법을 받지 않았다라든지 그런 식의 만약에 답을 했다면 바로 이제 이 중의 이제 올가미에 걸려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하의 조주인지라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중국의 진주라는 곳에서 큰 무라는 것이 이제 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주스님이 이제 나타내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죠.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이것은 당연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이 남전 선사를 몸소 배웠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은 데 대한 이제 긍정의 답이거든요. 이게 긍정의 답인데
이제 법을 받았다든지 뭐 받지 않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올가미에 걸려든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은근히 긍정하는 답이 이제 되는 거예요. 답을 안 한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이 진주의 큰 무는 요게 이제 수많은 승객들에게 이제 던져주는 바가 있죠. 그래서 이제 화두거리가 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운문고 선사는 이제 이렇게 살림살이를 이제 내보였습니다. 남전 왕노사를 찾아뵙더니 진주의 무란 다시 사사로움이 없구나. 진주의 무, 진주에 큰 무가 나느니라. 진주에서 무가 난다 한 그 이야기는 사사로움이 없다. 만약에 진주의 무란 이야기가 사사로움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사로움이 있다는 것은 어떤 사사로운 모습에 대해서 한 생각을 일으켰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 사사로운 모습이 있다는 것은 벌써 내가 만든 헛개비를 진짜로 착각했다, 그런 뜻이니까 운문고 선사는 이미 진주의 무를 훤하게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주의 무란 다시 사사로움이 없구나. 조주선사가 진주의 무라는 그런 진주에서 무가 난다 이런 말을 썼으니까 운문고 선사가 볼 때는 진주의 무 참 사사로움이 없구나, 그렇게 이제 본 것이고, 그 진주의 무란 말이 번쩍 들어서 시비하는 입을 막고 끊으니 그 진주의 무는 시비하는 입을 막고 이제 끊은 것이다. 법을 받았다는 둥, 법을 받지 않았다는 둥. 사실은 뭐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비를 다 끊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진주의 무가. 모든 시비라는 것은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인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그것은 모습이어야 되지요. 모습이 아니면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모습이어야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주의 무에서는 모든 모습을 다 끊었다, 그렇게 봐야죠. 모든 모습을 끊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다 끊어졌어,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운문고 선사가 번쩍 들어 시비하는 입을 막고 끊으니, 시비하는 입을 막고 끊었다. 진주의 무라는 말을 써서 시비하는 모든 입을 막고 끊었다. 운문고 선사는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설곡이나 양추는 초사가 아니라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설곡이나 양춘이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이제 흔한 노래 이름입니다. 흔한 노래 이름이고, 초사는 이제 초나라 사람, 그 설곡이나 양춘이 이제 흔한 노래 이름인데, 초사라는 이 말 자체가 초나라 사람들의 흔한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설곡이나 양춘은 초사가 아니라네. 이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비슷한 말을 하자면 노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아리랑은 뭐 민요가 아니라네, 뭐 이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아리랑은 민요가 아니라네. 왜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하느냐 하면은, 하도 고정관념들을 많이 가지니까. 고정관념이라는 게 뭡니까?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으로 벌어지는 온갖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고정되어 버리는 거죠. 뭐 어떤 빛깔을 볼 때, 이 빛깔은 예쁘다, 그 빛깔을 볼 때마다 예쁘다, 이렇게 고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
어떤 꽃을 볼 때 그 꽃을 보면 뭐 장미 한 송이를 봤다. 장미 한 송이를 보고 참 장미가 예쁘다. 이렇게 고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예쁘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겠죠. 장미보다 나는 백합이 더 좋은데, 장미보다 백합이 더 예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장미가 이거 너무나 예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은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럴 거거든요. 모습이라는 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달린 거니까. 그러니까 장미 한 송이를 보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 아닙니까? 이렇게 고정되는 것. 그 고정되는 그 결과는 뭡니까? 고정된 결과는 그건 당연히 시비로 이어지겠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그래서 설곡이나 양수는 초사가 아니라네. 이거는 고정관념이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설곡이나 양수는 초사가 아니다. 고정관념이 끊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고정관념이 끊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할 생각을 일으켜 놓고 그 생각을 옳다. 내가 일으킨 그 생각이 옳다.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헛개비다. 모든 부처님들이 개송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헛개비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고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고정되지 않고 헛개비라는 것은 온갖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헛개비라는 것은 온갖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있는 듯이 보이지만 있는 듯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고정관념이 끊어졌다는 말은 전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전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이 조주선사에게 이제 물었죠. 남전선사를 몸소 배운 것 아닙니까? 그럼 남전선사의 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남전선사의 법을 사실은 받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알고 보면 받을 법은 없어. 그 받았다는 것이 누가 그렇고 내가 그렇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너가 깨달은 바가 맞다. 너가 깨달은 바가 내가 깨달은 바고 내가 깨달은 바가 네가 깨달은 바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법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법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법을 받았다면 받을 법이 없어. 받을 어떤 법도 없거든요. 받을 어떤 법이 있다면 모습이야 되거든. 받을 어떤 법이 있다면. 그렇죠. 만법은 그건 이제 허망한 법이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받을 어떤 법도 없다. 그러니까 얻을 것도 없고 전할 것도 없다. 얻을 것도 없고 전할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면 망념이 됩니다. 한 생각 일으켜서 내가 한 생각 일으킨 줄 모르면 망념이 되거든요. 내가 한 생각 일으켰을 때 그 일으킨 생각이 진짜다. 진짜라고 하면 고정된 거거든. 이미. 진짜라고 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건 고정된 거예요. 내가 생각을 일으켜놓고 내가 생각을 일으킨 그것이 가짜라는 걸 모른다면 그건 이미 고정된 거거든. 그러면 전할 것도 있고 얻을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일체가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만든 것이구나. 그렇게 안다면 그건 고정될 리가 없죠. 내가 한 생각이 이렇게 해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또 한 생각이 이렇게 해서 만들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납니까? 이것만 실감하면 되거든. 응? 자, 지금 가만히 있어 보면 벌레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렇죠? 벌레 소리가 들리죠. 우리는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벌레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귀라는 기관이 작동이 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귀라는 기관이 고장이 났을 때, 또는 내가 졸고 있을 때,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낮에 먹었던 그 음식이 정말 참 내가 10년 만에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지라는 생각이 문득 일어났어. 그럼 벌레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작동이 안 됩니다. 그 생각 때문에. 그러면 벌레 소리가 들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레 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벌레 소리를 들은 사람한테만 벌레 소리가 있었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은 벌레 소리는 본래 있었는데 내가 듣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 벌레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벌레 소리가 당연히 없었지요. 벌레 소리를 들은 사람한테는 벌레 소리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벌레 소리를 다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벌레 소리가 각자에게 내가 들은 벌레 소리를 그대로 한번 표현해봐라 이러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이제 요즘은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배우지만 이전에는 중학교 들어가야 영어를 배웠거든요. 우리 때는.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다구름 소리를 영어로 하는데 커커 두들둘 뭐 이렇게 하더라고. 응?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이상했어요. 그때 만약에 도를 알아들으면 깨쳤을 거예요. 그렇겠죠? 왜 우리나라 사람은 꼭 끼워 꽂고 이렇게 하는데 커커 두들둘 이렇게 할까? 다구름 소리를.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닭구름 소리를 방금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방금은 조금 전에는 이제 우리가 저기 풀벌레 소리 들리는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풀벌레 소리의 실체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학습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하고 학습한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풀벌레 소리는 지금도 있다. 저렇게 막 끼륵끼륵하고 끼리릭끼리릭하고 들리는 풀벌레 소리는 있는데 내가 잠깐 풀벌레 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이다. 그 풀벌레 소리가 없은 게 아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풀벌레 소리가 내가 풀벌레 소리를 들을 때만 풀벌레 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그 풀벌레 소리가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달리 들리죠. 같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 귀라는 기관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그 풀벌레 소리를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데시벨로 이렇게 이제 측정해가지고 이거는 몇 데시벨이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정해버립니다. 근데 그거는 뭐 기계로 그렇게 측정할 수는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다른 거거든요. 다 다르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그 소리의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소리의 실체를 우리는 한 번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르고 잠시 후 또 다르고 똑같은 풀벌레 소리라 하더라도 내일 다르고 한 달 뒤에 다르고 죽을 때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다 다르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고정되지 마라. 고정되면 안 돼. 고정될 것이 없다. 우리는 한 모습도 고정될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러한 모든 모습을 인식할 뿐. 그래서 만법유식이란 말이 있었죠. 단지 우리는 인식할 뿐이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만법유식. 너무나 쉽죠? 여러분들은 뭘 깨달으려고 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뭘 깨달으려고 하는지. 깨달을 어떤 것도 없어요, 사실은. 깨달을 어떤 것도 없습니다. 방금 그런 온갖 벌어지는 법, 방금 풀벌레 소리는 오로지 내가 인식할 뿐이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냥 내가 느낄 뿐. 너도 느끼고 그 사람도 느끼고 뭐 그냥 오만 사람이 다 봤을 때 풀벌레 소리를 내가 느끼는 거 인식할 뿐이고, 인식할 뿐이라는 것은 내가 들은 그 소리만이 진짜다. 응? 내가 들은 그 소리만이 진짜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뭐냐? 만법 유식이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뜻은 그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 있는 거는 뭐냐?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니까. 마음이 어떤 물건인 줄 아는, 어떤 물건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어떠한 물건이라도 우리는 스스로가 한 생각이 일으킨 것일 뿐. 어떠한 물건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대상,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대상,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그냥 인식할 뿐이다. 생각할 뿐이다 이거지. 생각으로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할 뿐이다. 생각으로 짐작할 뿐이다. 그러면 조금 더 실감이 나죠. 그럼 모든 것은 단지 생각으로 짐작할 뿐이다. 짐작할 뿐이니까 믿을 바가 없다. 그럼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유심이라 삼계에서, 이 모습의 세계에서 마음밖에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봅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소리가 들리고 또 내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있고 불빛도 있고 벽도 있고 뭐 앞에 뭐 촛대도 있고 그렇죠. 주장자가 보이고 주장자를 들은 모습도 보이고 이런 모습들, 이런 온갖 모습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상황에서 들리는 소리와 이런 온갖 모습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체가 없다는 거죠. 실체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표현하기를 허망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환이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환인 거예요. 그게
실체가 있으면 환이 아니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환이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어릴 때부터 항상 고정되어 가지고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하자면 이게 우리가 꿈속에서 꿈꾸는 거하고 똑같아. 꿈속에서 꿈꾸면 꿈속에 있을 때는 진짜라고 하잖아요. 근데 깨고 나면 그 장면이 없어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사물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 사물이 지금 보이는데 또 잠깐 내가 눈을 감고 또 본다면 그 사물이 같은 사물일까요? 똑같은 사물일까요? 보인 그 영화 같은 장면이잖아요. 영화 같은 장면일 뿐이거든요. 꿈속에서 본 그 장면일 뿐이에요.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장면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장면이 꿈속에서 본 장면하고 똑같아요. 그럼 지금 내가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냐? 내가 이런 장면, 이런 광경이라는 한 생각을 일으켰을 때는 이미 다른 광경입니다. 그게 그렇겠죠. 그게 어떻게 같은 광경이겠습니까? 내가 생각을 일으킨 광경입니다. 내가 생각으로 일으킨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보는 장면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장면이다. 내가 이런 광경, 또 이런 광경, 이런 모양, 그게 다 똑같은 줄 알아요. 그게 똑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이런 장면하고 인정하는 것인데, 내가 그런 장면을 인정하는 것일 뿐인데, 그게 어떻게 똑같겠어요? 다르지. 100번 쳐다보면 100번 다 다르지. 100번 똑같이 여겨질 뿐, 100번 똑같다고 느낄 뿐, 100번이 엄격하게 말하면 다 다릅니다. 그럼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이 어느 장면이 진짜 장면입니까? 명희는 어느 장면이 진짜 장면이고? 내가 보고 있는 장면 중에, 내 앞에 벌어지는 광경 중에 어느 광경이 진짜 광경이고? 진짜 광경 없지.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진짜 광경 없어요. 내가 어느 장면이 진짜 장면이고 이러면은 또 속아 넘어가거든요. 우리는 진짜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진짜라고 착각하잖아요.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라고 착각하지 않는다면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 내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내 몸을 생각하는데 내 몸이 이렇다, 내 몸의 상태가 이렇다, 착각이지. 여러분들의 몸의 실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죠.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내 몸이 이렇다고 착각할 뿐, 거울을 쳐다봐도, 거울이 어떤 시절에도 물을 쳐다보면 보이니까. 이제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는데, 거울을 쳐다보면서 우리 이제 몸과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보는데, 나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할 때, 그걸 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 뿐이지, 나의 모습을 만들 뿐이지, 그거는 꿈속에서 꿈꾸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사들의 개성에, 꿈속의 꿈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꿈속의 꿈이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꿈입니다. 꿈과 똑같아, 실제로.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 장면에서 그러면 벌어지는 온갖 모습, 내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믿을 바가 없죠. 믿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을 바가 없다고 알고 있는 그것. 믿을 바가 없구나 하고 깨달은 그것. 그것밖에 믿을 것이 없어. 그것은 당연히 모습이 아니겠죠. 그것이 모습이라면 헛개비 같은 것이지. 모습이라면 헛개비 같은 모습일 것이지. 모습이라면 당연히 믿을 바가 없지. 그러니까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장면에서도 벌어지는 모습을 믿지 않으면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그것이 유신입니다. 벌어지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믿으면 벌어져 버리죠. 천리말리 벌어집니다. 조금이라도 믿으면. 아, 이게 이렇구나 하고 조금이라도 고정되면 벌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연습해야 되는 건 뻔하죠. 우선은 과연 그렇구나. 과연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이것이 허망한 모습이나 이라는 것, 허망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깨달았습니까? 그 사실을.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거 깨닫는 게 뭐 어려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데. 과거의 내 생각이 옳다고 한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과거의 내가 고정되었던 그 생각을 과감하게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되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이제 과거의 많은 생각을 일으켜 놓았던 그 고정관념이 다른 말로 하면 망념이거든요. 그 고정관념.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일으켜 놓았던 수많은 그 아주 뭐 미세한 고정관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고정관념, 이런 고정관념들이 나도 모르게 옛날 버릇이 불쑥 나와가지고 고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알고 보니까 내가 만든 하나의 헛개비 같은 상이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면 그거는 뭐 계속해서 고정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그래도 내가 느껴지지 않는 바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좌선해서 그런 고정관념을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니까 고정관념을 깔아앉힐 있는 방법이 유효하겠죠. 당연하게. 왜냐하면은 그런 고정관념들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니까 내가 이치는 알았어. 그렇지. 내가 만든 온갖 것은 내가 만든 모습이고 이건 허망한 모습이다. 그래서 믿을 바가 없다. 이렇게 이치는 알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쑥 나타나서 고정된 줄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어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이제 역시 좌선해서 망념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좌선하지 않는 시간의 모습을 굴릴 때는 일체가 고정관념인 줄 아는 방법. 그것이 모습을 잘 굴리는 거거든요.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새말귀가 모습을 잘 굴리는 거잖아요. 새말귀라는 게.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을 잘 굴렸나? 그럼 모습을 잘 굴리는 게 뭡니까?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만든 허망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 그렇죠. 만법 유식을 깨치고 상계 유심을 깨닫는 것. 그러면 실감이 나겠죠. 결국은 실감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들어보니까 이치는 맞는데 실감이 안 나. 이치는 맞는데 내가 어디 갈 때마다 또는 어느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이거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막 간 곳이 없어. 그러면 이제 고정관념에서 아직 많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지 공부가 되겠죠. 이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막연하게 하는 공부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운문고 선사가 설곡이나 양추는 초사가 아니라네. 고정관념이 끊어졌단 말이죠. 설곡이가 양춘이 사실은 흔한 노래 이름이거든. 흔한 노래 이름이고 초사도 초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흔한 노래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설곡이나 양춘은 흔한 노래 이름인데 초인들이 부르는 흔한 노래가 아니다 하고 하니까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 고정관념에서만 벗어나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벌어지는 모습을 다 헛개비로 알았다는 것이고 벌어지는 모습을 다 헛개비로 알았다는 것은 이거는 전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구나 를 깨치는 거다. 전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치면 삼계유심을 깨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구합니까? 명인이는 뭘 구하노? 구할 게 있나? 구할 것이 있나? 구할 것이 주감규가 송하되 주감규 선사 진주에서 큰 무가 나온다니 스승과 제자의 도가 합쳐진 까닭이 있구나. 관음은 안에 미륵을 모시니 동원의 서쪽이 조주 땅일래. 자, 조감규 선사가 송하기를 진주에서 큰 무가 나온다니 그럼 조주 선사가 그랬잖아요. 진주에서 큰 무가 나냐니라. 스승과 제자의 도가 합쳐진 까닭이 있구나.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고 하니까 스승과 제자의 도가 합쳐진 까닭이 있구나. 이제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조주가 스승인 남전선사에게 알고 보니까 의dom도 있고 남전선사가 조주에게 전함도 있구나. 이제 이런 뜻이에요. 스승과 제자의 도가 합쳐진 까닭이 있구나. 진주에서 큰 무가 나온다니. 왜냐하면은 이제 중이 조주선사에게 남전선사를 직접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전선사의 법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주에 큰 무가 나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법을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받을 어떤 법도 없는데 법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표현하기를 남준선사가 조주선사를 인정을 했으니까 법을 그게 받았다고 표현되어지는 거거든 그게. 그렇다고 법을 안 받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법을 받았다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법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법을 받았다 이러면은 당장에 이제 받을 법이 없는데 하고 꼬투리가 탁 걸릴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 선객들의 세계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조주가 괜히 쓸데없는 말을 이제 해가지고 또는 조주가 과연 뭐 알기는 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더 시끄럽게 될 거니까. 그래서 진주에 큰 무가 나느니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진주에서 큰 무가 당연히 나죠. 진주에서 큰 무라는 그 이제 그 지방의 명산물이 이제 나니까 그것을 빌어서 진주에 큰 무가 나느니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 광안리 앞바다에는 광안대교가 있느니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은 뭐 반드시 틀림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빌어서 은근히 법을 받았다는 뜻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그렇죠. 진주에 큰 무가 나느니라. 광안리 앞바다에 광안대교가 있느니라. 이러면 당연한 거구나. 이제 이런 결론이 생기죠. 그런 결론이 생기죠. 그거를 두고 주광조선사가 진주에서 큰 무가 나온다니 스승과 제자의 도가 합쳐진 까닭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주광조선사는 알아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 뭐 법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말을 못하니까 알고 보니까 남전스승과 조주선사라는 제자가 그 이제 스승과 제자의 도가 이제 합쳐진 까닭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지금. 그 말은 이제 스승과 제자의 도가 합쳐졌다 이제 이런 뜻이 사실은 조주가 스승에게서 얻음도 있고 받음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 이제 꼭 말로 표현하자면 얻을 물건이 있은 게 아니고 그 사실은 얻을 거 없는 것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얻을 거 없는 것을 얻었다 이 말은 받을 거 없는 것을 받았다 또는 남자는 조주에게 전할 거 없는 것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남전이 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조주가 받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할 물건이 있은 건 아니고 받을 물건이 있은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전할 거 없는 것을 전했다. 전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전할 거 없는 것을 전했어. 또 받을 거 없는 것을 받았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도가 합쳐진 까닭이 있다는 이런 표현이 그런 표현이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렇게. 관음은 안에 미륵을 모시니 관음은 안에 미륵을 모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광안리 앞바다에 광안대교가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관음은 안에 미륵을 모시니 이 말이 이제 그런 말이고 동원의 서쪽이 조주 땅일래 동원이라는 것은 조주선사가 살던 곳이거든요. 조주선사가 살던 동원의 서쪽이 조주 땅이구나.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도 진주에 큰 무가 나는구나. 광안리 앞바다에 광안대교가 있구나.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응?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지. 당연히 스승과 제자의 도가 합쳐졌는데 이 중이 이제 거기서 물론 이제 그 조주선사를 만나서 얻을 거 없는 것을 한번 얻어보려고 이렇게 시비를 걸었지만 이제 참문을 했지만 조주선사가
거기에서 만약에 대답을 잘못해서 걸려들면은 그거는 정말 뭐 세상이 시끄러울 거니까 조주선사는 과연천하의 조주선사이기 때문에 진주의 큰 무가 나느니라 이렇게 대답한 것을 가지고 주광규 선사는 이제 자신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정리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모감충이 송하되 모감충 선사 진주의 무는 이 어떤 맛이든고 그대에게 조금만 먹으라 권하노니 사람을 죽이는 차가운 기운이로다. 비록 그렇게 국수 독은 사기나 약을 먹는 이는 공이 없으니 가장 끓이도다. 조주 늑다리여 조주 늑다리여 얼마나 한 승객들이 그대에게 시달렸던고. 모감충 선사.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모감충 선사가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는 바가 있을 거예요. 진주의 무는 이 어떤 맛이든고. 진주의 무는 어떤 맛입니까? 어떤 맛이죠? 진주의 무는. 낙연이 생각하는 진주의 무는 어떤 맛일까? 무를 실제로 먹어본다 생각하고, 중국의 그 진주라는 곳에 나오는 명산물이 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 제주도에서 나는 그 농산물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밀감. 밀감은 어떤 맛일까요? 낙인 부산 밀감은 어떤 맛일까? 진주의 무는 나 밀감은 어떤 맛이고? 밀감 맛입니다. 밀감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할래? 밀감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밀감 맛이네 이렇게 할래? 응? 그래 할 수는 없잖아. 그거는 그야말로 고정관념이지. 밀감 맛. 밀감 맛은 그래 어떤 맛이고 이러는데 밀감 맛입니다. 그게 말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응? 그 밀감 맛이다. 그래 그 밀감 맛이 어떤 맛이고 이렇게 묻는데 밀감 먹어본 적 있지? 그러니까 먹어본 적이 있으니까 내가 묻잖아. 먹어본 적 없으면 내가 밀감 이야기를 안 했지. 제주 밀감 이야기를. 그런데 이제 진주무는 못 먹어봤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바꾼 거야. 응? 제주도 밀감 맛이 어떻던고?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본 제주 밀감은 달콤하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해. 입에 침도 고고. 달콤하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입에 침도 고이고 그래.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해. 그게 제주 밀감의 그게 진짜 맛이라고 생각해. 그건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꼈지만 그게 진짜 맛이라고 생각해? 아닌데 왜 그런 맛을 이야기해? 응? 아니 방금 자기 입으로 아니라 그랬다고요. 응? 자기 입으로 제주 밀감 맛이 새콤하고 달콤하다 해놓고 그 진짜 맛이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또 자기 입으로 아니라 캐. 이거 참 문제야 되노. 그러면 아니라고 부정을 했어요.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어요. 그럼 무슨 맛인데? 제가 느끼는 새콤하고 달콤한 게 정도니까 다른 사람이 느끼는 또 틀릴 거니까 그걸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주장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주장했잖아. 내가 뭐 밀감 맛이 어떠냐 하면 새콤하고 달콤한 맛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잖아.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래? 그렇게 주장하면 틀린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럼 어떻게 표현할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아니, 그 모르고 뭐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응? 제주 밀감 맛이 어떤 맛일까요? 응? 제주 밀감 맛이 어떤 맛이냐 하면은 맛있는 맛도 아니고 맛없는 맛도 아닙니다. 그렇잖아. 맛있는 맛도 아니고 맛없는 맛도 아니잖아. 왜? 종잡을 수 없거든. 고정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맛있는 맛도 아니고 맛없는 맛도 아니야. 그렇잖아. 내가 이렇게 꼭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 맛있는 맛도 아니고 맛없는 맛도 아닌 밀감 맛을 새콤하고 달콤하다 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노. 과연 내가 그 말을 믿고 속아가지고 먹었을 때 새콤하고 달콤하지 않으면 어쩌라고? 어째 책임지려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맛있는 맛도 아니고 맛없는 맛도 아닌데요. 이랬으면 먹어봤을 때 내가 그냥 느끼는 대로야. 맛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맛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건 내가 느낀 대로지. 응? 그런데 새콤하고 달콤한 맛입니다 이러면 씁쓸해한데 왜 거짓말해서 이럴 거 아니야. 당장에. 그럼 물론 설명은 해주겠지. 왜 거짓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이제 내가 느낀 맛이고 당신이 느낀 맛이고 그래서 이 맛은 어차피 헛개비 같은 맛입니다. 이렇게 설명은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해서 고정되는 것은 아닌 거지. 그건.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정되지 마라 고정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잖아. 금방 고정되어 버리잖아. 이제는 이제 거기서 이제 낙연보살은 이제 거기서 뭔가 얻은 게 있었을 거거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낙연보살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봤을 거거든.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는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라는 거. 그걸 이제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모감충이 이제 이 진주의 무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살림살이를 전개하는지 한번 봅시다. 진주의 무는 이 어떤 맛이런고? 어떤 맛입니까? 진주의 무는 뭐 묻는다면 맛있는 맛도 아니고 맛없는 맛도 아니야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뭐. 꼭 맛을 이야기하라니까. 맛있는 맛도 아니고 맛없는 맛도 아니야. 그렇죠? 뭐 달콤하다, 새콤하다 그런 맛은 아니잖아. 그건 자기가 느끼는 맛일 뿐이고 자기가 느껴서 고정된 맛일 뿐이지. 그거는 느껴서 고정되었으니까 달콤하다, 새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껴서 고정 안 됐으면 달콤하다, 새콤하다 이렇게 안 하지. 그래서 진주의 무는 이 어떤 맛이런고 그대에게 조금만 먹으라 권하노니 사람을 죽이는 차가운 기운이로다. 사람을 죽이는 차가운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대에게 조금만 먹으라고 권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주의 무를 우리 제주의 밀감으로 바꿔가지고 제주의 밀감은 어떤 맛이던고? 왜냐면 낙연보살에게 제주의 밀감을 물어봤거든. 그래서 이야기가 되잖아요. 제주의 밀감은 어떤 맛이던고? 이렇게 내가 물었잖아. 조금만 먹으라고 권하노니 제주의 밀감 조금만 먹으라. 조금만 먹으라는 건 뭡니까? 먹지 말라는 거하고 비슷하거든. 잘못 먹으면
먹지 마라. 가능하면 먹지 마라. 먹으려면 잘 먹어라. 이 말이거든요. 왜? 사람을 죽이는 차가운 기운이 있다. 제주밀감이. 왜?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사람을 죽이는 차가운 기운이 있을까요? 고정되니까 그렇지. 고정되니까 사람을 죽이는 차가운 기운이 있지. 어떻게? 달콤하고 새콤하다. 이렇게 고정되니까. 내가 느끼는 맛은 달콤하고 새콤합니다. 이렇게 고정되죠. 그렇게 밀감의 맛을 설명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느낀 맛을 설명했다는 것은 이미 그 모습에 고정됐다 이 말이거든. 사실은 맛있는 맛도 아니고 맛없는 맛도 아닌 맛인데 그게.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차가운 기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맛에 대한 아르마리를 가진다. 고정관념을 가지기 때문에. 그럼 맛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졌다는 것은 빛깔, 소리, 냄새, 감촉, 맛 빼놓고도 빛깔, 소리, 냄새, 감촉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사람을 죽이는 차가운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옳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면 옳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거든. 왜 옳은 사람이 아닙니까? 벌어지는 모습을,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망념을 일으켜서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옳은 사람이 아닌 거지. 옳은 사람은 진짜라고 착각 안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기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국수 독은 사기나 무가 국수 독은 사기거든 사실은. 그게 실질적으로 국수 독은 사기지만 약을 먹는 이는 공이 없으니 가장 끓이도다. 약을 먹는 이. 약을 먹는 이는 공이 없다. 약을 먹는다는 것은 이미 병이 들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받을 법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이 따지는 이렇게 따져서 왜냐면 중이 조주선사에게 질문을 했으니까 그렇게 따지는 친구한테는 진주의 무라는 조주선사의 답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진주의 무에 대해서 자꾸 따지면 이 무 맛이 무슨 맛일까? 진주의 무라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따지고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진주에서 무가 나느니라 이런 말을 해봤자 그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죠. 모감총 선사가 조주 넉달이여 얼마나 성객들이 그대에게 시달렸던고 얼마나 성객들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고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었죠. 진주의 무. 밀감 맛이 어떤 맛이었노? 제주 밀감 맛이 어떤 맛이었지? 응? 낙엽보살 제주 밀감 맛이 어떤 맛이었지? 그건 내가 말한 거야. 내가 말한 걸 흉내내지 말고 밀감 맛이 어떤 맛이고 내가 말한 걸 흉내내면 안 되지. 새콤하지 나고 달콤하지 그건 좀 그래도 그거는 좀 쓸만하네 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